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짐 사고, 낙상, 의식 없음 등 수급자 어르신 사고 발생 시에 이 방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 평가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기관에서 종사함에 있어서 어르신께 어떠한 학대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관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넘어짐 사고, 또 낙상, 의식 없는 등 이런 부분들은 또 비용적인 부분하고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비라든지 입원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기관 운영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내용부터 한번 보실게요. 넘어짐 사고, 낙상, 의식 변화 등 수급자 어르신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을 때 이 방임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리자, 즉 시설장 및 대표자분께서는 기관 내 사고 발생 시 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기관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좀 언론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기사의 제목부터 보시면 갈비뼈 3개 골절 노인 열을 방치한 요양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제목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계속 이제 부분마다 생각을 계속 좀 해봤거든요, 먼저. 근데 갈비뼈 3개 골절, 노인이라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 일단 그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서 입소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죠. 거의 주죠. 근데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어르신께 노인성 질병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본 조건이. 그리고 또 어르신이 상당히 고령인 상황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어르신의 뼈는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넘어짐에도 어르신 뼈가 골절되는 그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요양원이라고 하면요, 일단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들을 주로 모시고 있으면서 특히 그 어르신들을요, 24시간 365일 뿐만 아니고 1년, 2년, 5년, 10년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을 위한 전문 노인요양시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앞을 이제 딱 빼고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사실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을 주로 365일 또 길게는 수년 어르신을 모시면서 건강관리, 식사관리 등등 그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전문 시설이 바로 노인요양시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설에서 어르신의 갈비뼈 3개 골절을 열흘간 방치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넘어지며 의자에 심하게 부딪혀 요양사가 모친 넘어진 사실 알았는데 방임했다. 또 요양원 정상적으로 거동해 골절 몰랐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주요 골자인데요. 먼저는 할머니가 넘어지며 의자에 심하게 부딪혀 이 문장만 보더라도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죠. 먼저는요, 이 어르신께서 급여 제공 계획서상에
낙상 예방을 위해서 이동도움이 어떻게 작성되어져 있는지가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또 화장실 이동도움은 또 있는지, 또는 지켜보기 도움이 있는지,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만약에 이동도움의 시간이라든지 어떤 횟수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다면 급여 제공 계획서에 어르신의 낙상과 넘어짐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노인요양시설에서 계획을 작성한 거거든요. 의무를 가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께서 넘어져서 의자에 심하게 부딪혔다라는 것은 급여 제공 계획서를 노인요양시설에서 담당자가 작성을 했지만 그 관리를 못한 상황이 되어졌다. 즉 계획만 했지 어르신의 넘어진 관리는 사실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모친 넘어진 사실을 알았는데 방임한 부분이 있었다.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에요. 좀 기사를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게요. 또 요양원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동해서 골절을 몰랐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방금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서 요양원이라는 것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고령의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모시는 시설인데 그 어르신께서 넘어지셨는데 그에 따라서 골절을 몰랐다면은 사실 어르신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요양원으로 생각이 좀 되어지는 거죠. 특히나 이 요양원에서는요, 간호적으로 또 공부를 하신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 어르신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또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경력도 있으신 시설장님도 계시고, 또 전체적으로 시설의 운영을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대표자분까지 모두 대부분 어르신의 특성을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근무하시고 계신 시설인데 어르신께서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힌 그 사실에 대해서 골절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사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보시면 요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인이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지고도 열흘 동안 사실상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분노할 수밖에 없죠. 어르신의 갈비뼈가 3개나 부러졌다. 그 고통 정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일 텐데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열흘 동안 방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정말 분노하고 시설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정말 배신감이 드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3일 요양원으로부터 어머니의 갈비뼈가 3개나 부러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초의 이 보호자분께 한 연락이 과연 최초의 연락이었을까? 아니면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어르신께서 정상적으로 좀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23일 날 어르신께 이상 징후가 있어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연락을 받은 건지 그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요양원과 병원 확인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이미 10일 전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그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라는 거죠. 자, 이미 10일 전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넘어지셨다면 어르신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요양원이라면 분명히 넘어짐 사고 이후에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병원 진료도 연계를 했었어야 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좀 아쉬운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서 A씨의 모친은 요양원 근처 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았고 상태가 심각해. 네, 진료를 1차 진료만 받아도 딱 보니까 상태가 엄청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인근 도립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역시 치료가 곤란해서 다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어르신께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오른쪽 6에서 8번 3개의 갈비뼈가 부러진 데 이어서 가슴 안에 피가 고여 있었고 기흉까지 생겼다는 거죠. 기흉은 허파의 표면에 구멍이 생겨서 가슴막 안에 공기가 차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르신께서 넘어지시면은 어르신 뼈도 약하시고 고령이시고 노인성 질병도 있으시고 또 근력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 상태가 굉장히 약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넘어짐 사고가 있었으면 어르신께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병원 진료를 즉시 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넘어짐 사고는 경중을 떠나서 어르신께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르신 사고에 이어서 병원 진료는 꼭 있어야 한다. 경중을 떠나서 꼭 병원 진료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신체 상태에 대한 면밀한 그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르신의 이 노년의 생활은요, 이 넘어짐 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돼버리니까 어르신의 건강, 그리고 또 어르신의 일상에 대한 행복,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서도 첨부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A씨는 중상을 입은 모친을 열흘 동안 방임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임한 것에 대해 요양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몰랐으며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양원에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2번 다시 나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A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시고 또 A씨 이 말씀에 대한 걸 좀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은 중상이죠, 지금. 중상을 입으신 어르신이 열흘 동안이나 방치되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노인 학대에 있어서 방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몰랐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더 분노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A씨는요, 그래서 요양원 원장님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면요, 형사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 요양원 원장님, 그러면 대표자, 그리고 시설장님께서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더 진행이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양원 측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요양원 대표인 B씨는요,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셨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어르신 최선을 다해 모시지 않는 시설 없죠. 네,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계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처럼 좀 수준이 낮은 그런 노인복지법으로 노인요양시설들이 설립된 이 상황, 굉장히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또 기관의 대표님, 또 시설장님, 관리자님, 또 종사자분들의 그 노고, 저희가 분명히 감사드리고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부분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법적인 체계의 개정을 통한 수준 향상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여튼 그래서 아마도 요양원 대표자 분께서도 본인의 어르신을 향한 그런 본심을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셨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르신이 평소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조금 아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르신은 일단 고령이시고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고
또 치매가 있으신지도 또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 속에서도 어르신께서 그냥 활동하시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고요. 특히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다라는 대목에서 좀 많이 안타까워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 요양시설에 설치되어져 있는 이러한 환경, 또 어르신들께서 이 안에서만, 시설 안에서만 생활하셔야 되니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더불어서 어르신께서는 이 시설에 입소하시는 것이 자의가 아닌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었고, 그 이후에 혹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또 내가 항상 생활했던 그런 거를 떠나서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공동 생활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고, 또 본인의 어떠한 그런 의사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다라는 요 대목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어르신께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즉시 무조건 병원 진료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거죠. 자, 그래서 병원 치료 전날 이상을 호소하셔서 다음날 촉탁의사, 이제 계약의사로 바뀐 부분이죠. 계약의사가 진료를 와서 병원에 가보라 해서 갈비뼈 골절을 알게 됐다고 해명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 기사에서는요, 10일가량 방치가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요. 왜 이렇게 되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계약의사 선생님은 2주에 한 번 시설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약의사 선생님께서는 방문하기 10일 전에 사고가 난 상황이고 2주에 한 번 방문하시는 거니까 2주면 14일이 되잖아요. 그 14일 그 방문 간격 사이에 그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발생 10일 이후에 계약의사 선생님께서 시설을 방문하신 건데 지금 방문하셔서 어르신 상태를 그냥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벌써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만져보고 어르신께 통증이 있느냐를 여쭤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의사 선생님께서는 즉시 진료를 가보라, 병원에 가보라 해서 갈비뼈 골절을 알게 됐다라고 해명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B씨는 A씨 모친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병원 진료 전까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요양원 내 폐쇄회로 CCTV 영상도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골절 사실을요, 병원 진료 전까지는 엑스레이나 CT를 안 찍어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골절 여부를 판단을 해보려면 사고 즉시 병원의 진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설에서는 어르신의 의자 부딪힘 사고 이후에 이 골절 사실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상 없었다라고 좀 이 기사 내용에서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CCTV 화면도 공개를 한 부분인데요. 자, 요 밑에 내용 CCTV 영상을 보면 A씨 모친은 지난달 8월 13일 정오쯤 심하게 넘어지며 오른쪽 갈비를 의자에 부딪혔으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차분했으며 그날 이후 아침 체조 활동 등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찍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이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는 그 사실, 그 상황, 그게 얼마나 조금 어르신들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차분했다. 이게 좀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침 체조 활동 등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이게 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더 아파지는 내용이냐면 어르신은요, 우리 노약자, 또 아동, 장애인 이렇게 분류한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장애인, 노약자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한 그런 보장법들이 있는데요. 아동장애인 노약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들인데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지시거든요. 마음이 정말 약해지셔요. 노인이 되면 그렇게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마음도 소극적이 되고 약해지시는 건데 여기 보면 아침 체조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면 아침 체조를 분명히 시설에서는 어르신께 아침 체조 시간이니까 나오셔서 아침 체조 하세요라고 한 부분인데 이 아침 체조 참여에 대해서 어르신께 오늘 아침 체조 좀 쉬실래요? 아니면 어르신 오늘 아침 체조 참여하실래요? 라는 거를 과연 여쭤볼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대목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아침 체조 시간이 됐으니까 자 어르신 아침 체조 시간입니다. 다 나와서 아침 체조 하세요. 자 이 어르신도 나오세요. 어르신도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아침 체조 하세요. 이건지 아니면 어르신마다 어르신 지금 아침 체조 시간인데 오늘 아침 체조 참여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서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문화인 건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 거죠. 자,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갈비뼈를 의자에 부딪히고 분명히 통증을 느끼시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께서 아침 체조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좀 세심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대목이 되는 거예요. 갈비뼈에 의자를 부딪혀서 통증까지 있는 상태에서 아침 체조 활동을 하라고 하니까 어르신께서 참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또 아침 체조 활동을 평가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참석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르신께 어르신 아침 체조 참여하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어르신의 컨디션을 확인을 해서 아침 체조를 과연 진행하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어르신 아침 체조 활동에 대해서요. 대부분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르신 개개인별로 아침 체조에 참여할지에 대한 의사를 여쭤보고 그 의사에 따라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은 많이 찾아보기 힘든 왜냐하면 평가도 충족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모친이 심하게 넘어질 때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알았는데 즉시 병원 진료를 하거나 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채 10일이나 방치된 것이고 요양원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그 즉시 시설장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또 그 즉시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119 신고를 했는지도 좀 사실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지금 10일 방치가 됐다면 119 신고는 안 됐을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넘어진 상황에서 어르신 상태를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었겠죠. 자, 그리고 분명히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요, 제가 현장 상황을 보건대 시설장님께 보고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만약에 이 사고가 전역돼 있었다면은 아침에 보고를 하셨을지 또는 사고 그 즉시 시설장님께 보고를 하셨을지 이 부분은 이 기사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사고가 났을 때 시설장님께 즉각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장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시설장님께는 분명히 보고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은 시설장님께서는 병원 진료가 없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의 신체적 특징, 또 인지적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서 어르신의 그런 신체 상태를 면밀하게 체킹하지 않고 또 즉시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요양원의 책임이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 어르신의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급여 제공 계획서에 이동도움이나 또 지켜보기, 화장실 이동도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져 있느냐. 분명히 제가 보기엔 기사의 사진으로 봤을 때 이동도움이 분명히 체킹이 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필요신지 상시적으로인지 또는 횟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할 거고 이동도움이 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보호자분께도 설명을 했을 거고 또 제공도 했고요. 동의를 받아서 또 건강보험공단에도 전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낙상을 예방하고 넘어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도움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요양원 스스로가 작성한 부분이라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A씨의 모친은 어르신께서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고 요양원 대신 대구의 따님 집으로 모셔졌다라는 걸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르신의 넘어짐 사고, 또 낙상 사고, 뭐 다양한 그런 사고에 있어서 보호자분들께서 형사고발을 하거나 소송하는 이런 부분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설에서 이 수급자 어르신 사고 발생 시에 종사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는 관리자, 시설장 및 대표자분은요. 먼저 수급자 어르신께서 생활하고 계신 그 침실 등 공간에 있어서 휴게 시간이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종사자가 부재하는 상황이 없는지를 꼭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야간 시간대에 야간 근무자가 부재하는 경우가 없는지도 또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업무는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놔 드렸으니까 클릭하시면은 그 관련해서 업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시설장 및 대표자분께서는 우리 기관에서 수급자 어르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종사자 대응 매뉴얼을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수급자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좀 담아놨어요. 자, 이 내용은 잠깐 밑에 있는 내용 먼저 보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수급자 사고 발생 시 종사자 대응 매뉴얼을 모든 종사자분들께 공지하시고 직원회의 때도 안내하시고요. 이 수급자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요. 출력해서 모든 종사자분들께 한 장씩 배포를 해주시고 또 기관 내 게시판에 게시를 해주시고요. 저희 매월 업무 일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급자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운받아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제목은 수급자 사고 발생 시 종사자 대응 매뉴얼이고요. 이 문건에 대한 담당자분을 지정을 하셔서 이걸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넘어짐 사고, 낙상, 의식 변화 등 수급자 어르신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방임 확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수급자 어르신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순서를 보시면요. 먼저